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외향적 행동과 제가 내향적 행동이 있다 그랬는데 그중에서 이제 내향적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떻게 보면 외향적 행동보다 더 힘들고 선생님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부모님도 신경을 쓰고 선생님들도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랬어요. 외향적 행동은 눈에 보이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에는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의 학교들을 소개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교육과 특수교육이 있죠.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초등교육, 중등교육, 그래서 초중고 이렇게 있잖아요. 미국도 이제 그렇게 있는데 한국하고 이제 조금 시스템이 다른 게 미국은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특수교육이 제도적으로는 훨씬 더 잘 갖춰져 있고 일단은 특수교육에 인구가 많아요. 한국은 지금 아이들의 몇 퍼센트가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제가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운 게 15%. 이게 아마 2001년도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15%가. 그러면 취약 아동의 그러니까 초중고 학생의 15%가 장애 판정을 받은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물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설기관에서 이제 자폐성, 그 다음에 ADHD, 그 다음에 이 정서장애는 아마 안 그럴 거예요. 몇 개의 장애, 특히나 무슨 뭐 신체 장애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헬스 장애 같은 거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뭐 비주얼 그 눈 그다음에 귀 듣는 거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때요? 메디컬 그 의사들한테서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죠? 진단을 받잖아요. 받는데 메디컬에서 진단을 받아와야지 여기서 특수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진단을 받으면은 그거를 받았다 그래서 학교에서 특수교육을 아이에게 주지를 않아요. 하지를 않아요. 학교에서 다시 스쿨 사이칼러지스트 그러니까 학교의 그 이제 사이칼러지 그 심리학에서 스쿨 사이칼러지가 따로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이 아이들을 검사를 하는데 학교 그 스쿨 사이칼러지스트들이 다시 검사를 해요. 이 아이들을. 왜냐하면 장애가 있는 거와 이 아이가 교육을 받는 거가 꼭 1대1로 가진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미국의 특수교육법은 장애가 있는데 이 장애가 아이가 공부하는 거에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장애물인 거예요. 공부하는 거에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걸 아이가 학교 교육을 잘 받는데 일반 다른 아이들처럼 받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생기는 그 부분을 교육하기 위해서 특수교육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달라요. 다른데 왜 제가 특수교육을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 이제 만일에 제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나는 뭐 특수교육자도 아닌데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지만은 교육자는 다 교육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개념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다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이들의 이제 문제 행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특수교육이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제도적으로는 잘 돼 있어요. 한국보다 훨씬 잘 돼 있어요. 근데 일반 초중고는 비슷해요. 전부 다 뭐냐면 처벌 위주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일으키면 처벌하는 거 위주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교육적이지 않잖아요. 이건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들을 학교가 처벌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무슨 감옥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들이 경찰이 아니잖아요. 학교는 어때요? 이런 아이도 오고 저런 아이도 오고 온갖 아이들이 다 와요. 그죠? 나이가 만 7살, 미국에서 만 5살이면 누구와 상관이 없이 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아이들은 전부 다 학교를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근데 이제 합법적이지 않은,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불법 이민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아이들이 또 교육을 받았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해줬는데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트럼프 전에 아마 어떤 때였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부모의 아이들은 학교 교육을 못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합법적으로 거주하지 않아도 어때요? 미국에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사회적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교육을 안 받고 그러면 무교육자로 아이들이 어른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다 발부색출해가지고 쫓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조금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그런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아이들이든지 아이들이 오면 어때요?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을 시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 행동이 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문제 행동이 있는 그 문제 행동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제 저도 제 책에서 학교 교육이 무엇이냐, 저도 그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What is public education? 그러니까 public education이 뭐야? 공교육이 도대체 뭐야? 그럼 공교육을 대신하는 것이 이제 학교잖아요. 그죠? 공립학교들이잖아요. 사립학교, 공립학교 이럴 때. 그 공립학교들이 이제 한국은 사립학교까지도 그러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법을 따르는 데는 공립학교들만 따르지 사립학교들은 그걸 안 따라도 돼요. 왜냐하면 나라 세금을 가지고 세금 혜택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세금 혜택이 사립학교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사립학교들도 공립학교랑 똑같이 나라의 이제 그 룰을 따라야 되는데 미국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그래서 공립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아이들은 문제 행동이 있는 아이들이든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든 어떤 아이들이라도 학교에 들어온 아이한테는 교육을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 장애라는 말이 뭐예요? 생활에 장애 허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잘 걷지를 못하는 신체 장애가 있으면 어때요? 걸어야 되는 소풍을 가는 데 있어서 어때요? 걸어서 못 가잖아요. 그리고 생활하는데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실에 와서도,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어요? 램프도 만들고 막 이렇게 뭐 장애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만든단 말이에요. 시설을 이제 장애 아이들이 허들이 있어도 와서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안에 엘리베이터도 놓고, 학교가 2층이면 엘리베이터도 놓고, 식당에서도 만일에 테이블이 있으면, 슈퍼마켓에도 테이블이 있어야지, 시식 코너 뭐 이렇게 조금만 분식 코너가 있으면 미국에서는 화장실에 꼭 장애용 화장실이 하나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럼 화장실을 하나밖에 못 넣는 건물이면 그 하나밖에 없는 그 화장실이 장애를 가진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어야 돼요. 그렇게 시설을 다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제 통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인클루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이 장애가 있어도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데, 이 문제 행동이 있어도 아이들이 어때요? 일반 학과목 수업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선생님들만 힘든 게 아니라 선생님이 힘들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이들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힘들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이들이 뭐가 힘들어 이러지만은 아이도, 제가 아이들의 행동 다 뭐라 그랬어요? 의사소통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아이가 맨날 징징거려야 되고 맨날 울어야 되고 맨날 소리를 질러야 되고 이래야지 어른들이 반응을 한다. 그러면 아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하루가 아이도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하루가. 아이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결국 문제 행동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행동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아이들을 행동이 아니라 언어로, 이 아이가 언어가 되면 언어로 할 수 있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특수교육에는 이 Functional Behavior Assessment라는 Functional Behavior, 기능, 행동, 어세스먼트가 뭐죠? 진단? 기능행동 진단? 좀 이상한데 말이. 펑셔널 비헤비어 어세스먼트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은, 행동이 이 아이가 이 행동으로 어떤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지 그 행동의 펑션을 알자는 거예요. 이 행동의 기능이 뭐냐는 거예요. 그죠? 행동의 기능이 뭐냐는 거예요. 얘가 왜 소리를 지르냐는 거예요. 이 소리를 질러서 목이 마른 것이 이게 기능인 거예요. 이 아이가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목말라를 하는 대신에 아이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특수교육에는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별화 교육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IP팀 미팅에 이렇게 쭉 앉으면 그 멤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되었든 선생님이 되었든 언어치료사가 되었든 체육 선생님이 되었든 어느 분들 한 분이라도 아이가 문제 행동이 좀 있어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해서 내가 힘들다, 좀 힘들다 이러면은 문제가 있다 이러면 내가 힘들다 말은 안 하죠. 아이가 이렇게 한다 이러면은 반드시 이 펑셔널 비헤이비어 우리가 짧게 얘기해서 FBA라고 그러는데 이걸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누가 하냐면 모든 학교 교육부에는 행동, 비헤이비어 스페셜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를 하고 다니냐면 이런 거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와서 이제 데이터를 모아요. 아이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그럼 왜 보겠어요? 아이 행동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바쁘기 때문에 아이의 행동을 자세히 수업을 중단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자기가 하지만 또 아이들이 요 선생님하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술도 하고 음악도 하고 뭐 다른 데 점심으로도 먹으러 가고 이러니까 이 스페셜리스트가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이 아이가 하는 행동들을 계속 관찰을 해요. 관찰을 해서 뭘 해요? 계속 이제 기록을 하죠. 그럼 왜 기록을 하겠어요? 이 기능이 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 아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왜 아이가 저런 행동을 하는지를 이 아이를 관찰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사람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분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인터뷰도 해요. 반 선생님, 담임 선생님 인터뷰도 하고, 뭐 음악 선생님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관계되는 사람들 인터뷰도 하고, 또 집에 가서 이제 부모님 인터뷰도 해요. 그래도 부모님 뭐 집에까지 해서 아이를 관찰하기까지는 안 하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아이가 집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이제 알아요.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뭐를 만드냐면요, behavior intervention plan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행동 중재 플랜을 만드는 거예요. 이 행동을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가 행동으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이 아이가 좀 더 나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를 들면은 아이가 목이 마를 때 소리를 지른다 그러면 목이 마를 때 아이가 이렇게 노란 카드를 하나 줘가지고 이 카드를 이렇게 딱 들게 한다든지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사인인 거예요. 그럼 아이한테 어떻게 해요? 이 카드 드는 목이 마를 때마다 아이가 일단은 목마른 감정을 알아야겠죠. 아, 내가 지금 목이 말라서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걸 아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교육이잖아요. 이건 교육이잖아요. 그죠? 아이를 어떻게 하면 아이가 목마르다는 거를 알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찾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한테 너가 요렇게 할 때 요 카드를 들어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이 물을 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행동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펑셔널 비헤비어 어세스먼트를 하는데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언어가 부족하고 언어 능력이 떨어지고 왜냐하면 지적으로도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의사소통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특수교육에는 이게 있어요. 근데 일반 교육에는 없어요. 그리고 특수교육 선생님들은 그래서 클래스룸 비헤이비어 매니지먼트라는 과목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일반 선생님들은 그거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선생님들처럼 학급 운영 정도는 그것도 안 하는 대학이 더 많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조금 이제 그걸 하는데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학교들을 놓고서는 우리가 왜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 왜냐하면 아이들이 문제 행동이 있으면 뭐가 문제예요? 아이들이 학습을 못 하잖아요. 수업에 참여를 못 하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해서 학교를 그만두거나 아니면은 특수교육으로 오던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왜 특수교육으로 오겠어요? 애들이 학습장애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말단 지적장애아가 되든지 공부가 떨어지니까 어휘력이 떨어지니까 IQ 검사를 냈을 때 잘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특수교육으로 오던가 아니면은 똑똑한 놈들은 어떻게 해요?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제가 기회가 되면 우리가 이 똑똑함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전체 아이들이 이 문제 행동이 있으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학과목이 떨어져요. 학과목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학과목이 떨어지면 마음에 자존심이 상하죠. 그 다음에 창피하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죠. 그러면 친구들 앞에서도 이제 뽐때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친구들 앞에서 이제 자기가 똑똑함으로 아이들 앞에서 자기 존재를 나타내지 않고 과격한 그 행동으로, 폭력적인 행동으로 애들 앞에 자기를 나타내는 학폭 뭐 이런 거 나오는 게 물론 공부 잘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그러지만 그거는 이제 또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학교 교육의 성과가 떨어져요. 학업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문제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요거를 아이들이 이렇게 몸으로 하는 의사소통을 왜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거를 빨리 알아가서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우리가 소거를 해야 되고 문제 행동을 잘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교육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